안녕하세요. 워런 버핏, 이름만 들어도 뭐랄까 투자계의 거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버핏 관련 자료들을 좀 깊게 보면서요. 네, 그 투자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워낙 유명한 원책들이 많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뭐 가치 투자나 경제적 해자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오늘은 이게 어떻게 좀 변해왔는지 또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움직임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버핏 투자의 가장 기본 역시 가치 투자인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진화했다는 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 벤저민 그레이엄 영향으로 아주 싸게 거래되는 주식들, 뭐 흔히 담배꽁초 주식이라고 하죠. 아, 네네. 마지막 한 모금 빨고 버리는 것처럼. 네, 그런 데 집중했었죠. 근데 이제 찰리 먼거를 만나고 나서는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옮겨갔죠. 그러니까 단순히 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 아, 기업의 퀄리티를 더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그 정제적 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해자요. 성주의에 파놓는 그거요. 네, 비유적인 표현인데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만의 어떤 강력한 경쟁 우위, 뭐 예를 들면 강력한 브랜드나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거요. 코카콜라 생각하시면 쉽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그런 해자가 튼튼한 기업의 진짜 가치, 즉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런 해자를 제대로 보려면 결국 버핏이 또 강조하는 능력 범위 안에서 놀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Circle of Competence. 자기가 정말 잘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새로운 걸 배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럼요. 돈을 넣기 전에는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가 오랫동안 기술주는 좀 피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애플에 엄청나게 투자한 걸 보면 그게 그냥 IT 기업이 아니라 이건 강력한 브랜드와 생태계를 가진 소비재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죠. 아, 관점을 바꿔서 이해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번 제대로 된 기업을 찾았으면 길게 가져가는 거. 10년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갖지 말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복류의 마법? 그렇죠. 실제로 버핏 자산의 대부분이 60세 넘어서 불어났다는 걸 보면 뭐 복리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경영진도 중요하게 보고요. 당연하죠. 정직하고 유능하고 또 주주 친화적인 경영진. 이것도 필수 조건이고요. 그리고 안전마진 확보하는 거. 내가 계산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서야 한다는 거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와, 정말 원칙이 확고하네요.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구현해낸 게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원래는 그냥 방직 회사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버핏이 인수해서 지금의 거대한 투자 지주 회사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 성공의 핵심 동력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보험 사업에서 나오는 플로트예요. 플로트요? 네,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미리 받잖아요. 근데 보험금은 나중에 지급하니까 그 중간에 잠시 회사에 머무는 돈이 생기죠. 이게 플로트인데 이걸 투자에 활용하는 거예요. 아하,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버크셔는 보험 사업 자체에서도 손실을 거의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혹은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엄청난 투자 자금을 계속 굴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거든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보험 말고 다른 사업들도 많잖아요. 철도나 에너지 같은? 네, BNSF 철도나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BHA 같은 회사들이 있죠. 제조업체들도 많고요. 이게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건데 뭐랄까 플라이휠 효과라고들 하죠. 플라이휠? 바퀴 같은 건가요? 네,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바퀴처럼요. 보험이 돈을 만들어주고 그 돈으로 좋은 기업들을 사거나 투자하고 그 기업들이 또 이익을 내서 버크셔에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서 계속 커질 수 있었던 거군요. 최근 포트폴리오를 봐도 여전히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 비중이 크던데요. 네, 여전히 그 해자가 튼튼하고 경영진이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최근에 좀 특이한 소식이 있었어요.
버크셔가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다면서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맞아요. 10분기 연속으로 현금 보유액이 늘었다고 하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뭐 큰 거 한 방 노리려고 준비하는 건가요? 관망하는 걸 수도 있고요.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 안 보인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네, 버핏의 그 까다로운 기준에 맞는 딜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혹시 모를 시장의 큰 충격, 뭐랄까 위기가 왔을 때 좋은 기업들을 아주 싼 값에 살 기회를 잡으려고 실탄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요. 그때 골드만삭스 같은 데 투자해서 큰 재미를 봤었죠. 그렇죠. 버핏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능했으니까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미국 말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좀 눈에 띄던데요. 일본 종합상사 지분을 늘렸다거나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죠. 이건 또 뭘까요? 미국 말고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쩌면 일본 투자는 버핏의 원칙, 그러니까 남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낸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 단기 국채 같은 채권 투자 비중을 눌린 것도 좀 의외였어요. 네, 이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현재로서는 주식보다는 채권 쪽의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더 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버핏의 자본 배분 능력인 거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버핏의 지혜와 경험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배울 만한 실질적인 교훈은 뭘까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요. 글쎄요, 뭐 원칙들은 다 좋죠. 장기 투자해라, 능력 범위 안에서 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다 맞는 말인데 네. 버핏 스스로도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 분석에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려운 비전문가들에게는 그냥 꾸준히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다고요. 아, 그 유명한 조언이요. S&P 500 같은 거요? 네, 그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어요.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개별 주식권 들여서 손해보느니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하긴 그게 속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역발상 투자.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 마인드도 정말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 버핏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좋은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사서 오래 들고 가되 그 기업이 혜자를 가졌는지 경영진을 믿을 만한지 보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로 요약질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유효한 것 같아요. 그의 성공은 무슨 단기적인 예측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그 꾸준함에서 나온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버핏의 핵심 원칙들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질을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태도. 이게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커리어나 인생의 다른 중요한 결정들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